반갑습니다. 이지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뤄볼 곡은 고전곡입니다. 콩쿨에서 효과적인 고전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가 어제는 어떤 곡들을 다뤘죠? 데니스 알렉산더의 네 곡을 권장학년 순서에 따라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곡은 베토벤, 고전곡의 꽃이죠. 베토벤의 곡과 쿨라우의 소나티네와 함께 고전곡의 콩쿨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베토벤은 32개의 소나타가 있지만 또한 베토벤의 론도도 있습니다. 이런 곡이죠. 베토벤 론도 오프스 남바 작품번호 51의 남바 1번이요. 이 정도 좀 치겠습니다. 왜냐면 이 베토벤의 론도는 론도 형식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론도의 뜻이 뭘까요? 돌고 돈다라는 거죠. 이 똑같은 주제의 멜로디가 곡에서 군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냐면은 이 A 부분 제가 연주했었죠? 이 부분이 한번 나오고 중간 부분에서는 이 A와 전혀 다른 B 또 나오고, 또 A가 나온 뒤에 또 C가 나오고, 전혀 다른 B와도 다른 C가 나오고, 그 C 다음에 A가 나오고, D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곡의 형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C 더하기 A 더하기 코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곡을 공부를 하실 때 이 A 부분을 먼저 찾아보는 것도 지금 조금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론도 형식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뭔지 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랑 한번 찾아보시면 A 부분이 이거예요. 이 부분이 나오고 나서 지금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B 부분이 나와요. B 부분이 나오고 굉장히 짧은 A 부분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다쳤습니다. 얼마나 짧으냐면은 2줄밖에 안 돼요. 이렇게 A 부분이 짧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A까지 갔죠. 그 다음에는 C가 나와야겠죠. 이 곡에서 C는 조가 달라져요. 맨 처음에는 지금 C 메저였는데 여기는 C 마이너로 나왔죠. 조표가 C, 미, 라, 플랫이 붙은 단조로 바뀌었어요. 조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화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화음이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화음이 많이 나오고, 다음으로는 음영이 바뀌었어요. 음영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음영이 나왔고, 슬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요. 이런 슬러 부분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구나, C구나 아셔야 되고, 이 곡의 특징은 C가 굉장히 길어요. C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C 부분이 길어요. 길이감이 길고요. 뒤에 넘어가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디냐면은 지금 마디수로는 74마디 75마디네요. 75마디입니다. 이 75마디에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쩌면은
약간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A 부분이 C 메이저예요. 이 C 메이저가 A 플랫 메이저로 바뀌었어요. 멜로디는 똑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A 다시 나왔네? 아닙니다. 멜로디가 똑같지만 조가 전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똑같이 A로 두시면 안 되고 C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전조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A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A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91마디. 조금의 A를 거치고 난 이후에 코다가 나오죠. 어저께 공부했던 동음 연타 나오네요. 그죠? 어디에든 다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적용시키셔야 되고요. 그래서 론도에서는 중요한 게 형식을 먼저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전곡에서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C 더하기 A 더하기 코다. 론도 형식이구나 아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짧게나마 한번 곡을 접해보시죠. 고전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티큘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샘여림 표현, 이 두 가지만 잘하셔도 굉장히 연주 효과가 올라가고, 연주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개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티큘레이션. 근데 아티큘레이션이 뭐야? 얘기하실 수가 있죠. 아티큘레이션이란 모든 표현들을 아티큘레이션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슬러도 아티큘레이션이 될 수가 있고요. 스타카토도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테너토도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티큘레이션을 잘 표현한다라는 거는 심사평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티큘레이션의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아티큘레이션 표현이 안 되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음악적인 표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네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스타카토는 스타카토답게, 레가토는 레가토답게, 이런 부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고전곡은 딱 보시게 되면은 팁이 뭐냐면 이런 슬러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요. 스타카토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내야 된다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특히 베토벤 곡에서는 피아노에서 폴테로 확연하게 샘여림을 차이나게 연주해 줘야 된다는 거. 모차르트가 이 정도 되고요. 피아노, 폴테 이 정도 되고요. 우리 베토벤 아저씨는 피아노 하나 정도는 약해요. 피아노 2개에서 갑자기 폴테 2개로 급변을 해라.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하나 더, 모차르트와 특히 다른 건 스포르잔도를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모차르트 곡에서는 피아노 스포르잔도 부분 그닥 그렇게 많지 않죠. 왜일까요? 모차르트는 요즘 시대의 피아노가 8옥타브 반인데요. 지금 피아노하고 틀려요. 5옥타브 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굉장히 피아노가 작고요. 그다음에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태어나면서 할 때서부터 피아노를 본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피아노라는 거를 봤어요.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자주 많이 썼거든요. 이 고전 작곡가들은 편지를 많이 썼어요. 베토벤 역시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불멸의 연인 보시면 뭐 편지꾸러미가 나왔다, 뭐 이런 거 다발이 나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모차르트도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 제가요 굉장한 걸 발견했어요. 피아노라는 건데요, 제가 소리를 내면 무조건 그대로 따라서 반응을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은 정확하지 않지만 요지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베토벤이 스포르잔도를 많이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모차르트 시대의 피아노와는 달리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할 수 있는 피아노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작았죠. 리스트에 와서야 뭐 이렇게 큰 피아노 있죠. 연주회용 피아노 이런 거 나왔지만 어쨌든 뭐 베토벤이 스포르잔도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꺼냈네요. 자, 보시면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작곡자가 제시해 놓은 나타낸 말이에요. 맨 처음 위에 보시게 되면 모데라토 에 그라치오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모데라토 중간 빠르기로 에 그리고 그라치오소 우아하게. 그러니까 이 곡은 빠른 곡이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쳤을 때 연주 효과는 더 떨어집니다. 모데라토의 우아한 템포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쳐서는 좋지가 않다. 하나하나 표현이 됐나요? 잘 보셔야 됩니다. 스타카토 아니에요. 슬러 있죠. 도도 데크레센도 하시고 당김은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하시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하나를 명확하고 세심한 아티큘레이션을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소위 이렇게 말하죠. 고전곡은 기본기가 단단한 애들이 훨씬 좋아 라고 하는 이유가 뭐 소위 핫하고 신선한 곡은 어떤 테크닉 하나만 익히면 되지만 얘는 진짜 본판 불변의 법칙이에요. 쌩얼이죠. 소리 자체의 터치와 타곤이 명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 뭐 하셔야죠. 아티큘레이션 표현 하셔야죠. 명확하게 지키라고 한 거는 무조건 지키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B 부분 한번 가볼까요? 25마디. 왼손을 보십시오. 스타카토지만 8분음표입니다. 그쵸? 그리고 오른손을 보시게 되면 스타카토지만 16분음표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르게 치셔야죠. 왼손이 음가가 다르기 때문에 왼손이 좀 더 길어야 되고요. 얘가 주음이기 때문에 얘는 더 들려야 되고요. 오른손은 탈탈탈탈탈 그냥 털어줘요. 더 들려야 되고 그냥 헐렁하게 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치면 안 되겠죠. 쿵닥쿵닥 치면 안 되죠. 하시고 정말 다르게 쳐야 되고요. 스포르잔도 나왔죠? 그렇다면 스포르잔도는 타곤이 너무 거칠게 타고나면 안 돼요. 우리가 배워왔을 때는 스포르잔도는 특히 금을 3개 이렇게 배워왔지만 진짜로 3개 치게 되면은 거친 느낌이 나요. 그죠? 너무 거칠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쳐야 되냐? 갑자기 타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갑자기 치고 나서 얼른 돌아와야죠. 그래서 페달을 길게 하셔서 스포르잔도에서 떼버리십시오. 체인지하는 거죠. 손이 스포르잔도 하면서 발은 페달이 금에서 떼라 길게. 근데 여기서 느리게 칠 때 이렇게 치게 되면은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템포를 내서 완성했을 때 조금 도와줄 때 페달을 이런 식으로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스타카토의 방향성입니다. 스타카토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되면 소리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다면 뭘 조심해야 될까요? 스포르잔도래요. 스타카토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왼손 더 음가 들려요. 그저 더 들리셔야 되고요. 이렇게 B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A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A 부분 B 다음에 나오는 A 부분은 굉장히 짧다. 그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C 부분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앞에 있는 8분음표 있죠. 얘를 뒤에 있는 스포르잔도를 치려고
이렇게 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소리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중요한 거는 차지 말고 자리 잡아서 뒷음을 눌러줘라. 이렇게 들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들지 않으면 돼요.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레슨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음만. 잘했네. 5번 연속해서 쳐보자. 2번, 3번, 뭐 5번 이렇게 쳐보는 거. 그러면 느낌이 훨씬 더 잘 오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분. 여기서 지금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하나하나 보시지 마시고 먼저 자리를 잡아보세요. 레파라, 레파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악보를 먼저 눈으로 읽고 다음으로는 손 대자마자 익혀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빨리 붙어요. 그러고 나서는 귀는 그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를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씩 보는 거는 굉장히 손에 빨리 익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하시고요. 뒤에 똑같이 반복이 되는 애요. 반복이 되고요. 53마디 연속 두음슬러가 나오네요. 나오죠. 연속 두음슬러의 방법 팁 하나 드릴게요. 연속 두음슬러는요. 원래는 두음슬러가 됐었을 때 첫 음 누르고 두 번째 음 들고 누르고 들고 누르고 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진짜로 치실 때는 손을 두 번째 음을 뗄 시간이 없어요. 왜? 너무 템포가 빠르거든요. 그렇다면은 손 떼지 말고 붙여서 치되 앞음에 강조만 해봐. 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손을 안 뗄 수가 없어요. 붙여서 쳐라고 해도 동음인데 어떻게 안 떼요? 뗄 수밖에 없죠. 이 말은 다시 일부러 떼지 말라라는 말이죠. 이렇게 손을 들지 말라는 거죠. 이런 부분 공부를 잘 하셔야 우리가 이걸 하실 수 있죠. 베토벤 17번 폭풍. 이 부분 연속 동사. 얘를 들다가는 못 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특히 고전곡을 티칭하시고 레슨 하시려면 몇 가지의 기본적인 테크닉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연속 둠슬러라는 거 하나 팁입니다. 그죠? 이렇게 갔고요. 그러고 나서는 뒤쪽을 넘어가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B 안에서의 전점, C 안에서의 전점입니다. 73마디. 이 부분 A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전조가 된 C 부분의 일부다 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다시 론도로 돌아왔네요. 91마디입니다. 론도의 A로 딱 돌아오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포코 리타르단더 맞이할 준비를 하나 봐요. A 부분 앞에서는 거의가 다 리타르단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는 이제 코다 넘어가면 코다가 뭘까요? 원래 맞춰도 되는데 너무 아쉬우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원래 수업 마치면 이거 수업 마쳤어 이제 끝났어 본 수업 끝. 근데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커피나 한잔하고 헤어질까? 뭐 이런 거 있죠. 커피 마시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 연주는 끝났지만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조금 보여주는 거. 코다. 근데 이 곡은 코다가 좀 길어요. 도움연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베토벤은 풀 페달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고전 작곡가이지만 이런 거 페달 많이 써요. 풀
연결 페달 많이 쓰고 있는데 말투슈타인이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페달 굉장히 쭉 누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코드 이렇게 뭐 많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죠. 아르페지오 같은 부분들. 여기에서도 풀 페달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페달 밟아주시는 게 훨씬 더 연주효가 낮고 원래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페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결 페달을 해야 되는데 연결 페달이 뭘까요? 손이 먼저 치고 나서 발이 약간 뒤따라서 눌러주는 게 연결 페달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화음이니까 계속 밟아서 페달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왜요? 화음이 바뀌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누르면 페달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연결이 돼야 되니까 손 먼저 봐요. 늦어야 돼요. 먼저 누르고 발 바꾸고 이게 빨리 치면은 연결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베토벤에 있어서의 페달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소나티네 한 곡 하실까요? 쿨라오의 소나티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선생님, 소나타와 소나티네의 차이가 뭘까요? 뭐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대답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소나타는 엄마 아버지가 똑같은데 큰아들이고, 소나티네는 엄마 아버지가 똑같은 막내 막둥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이가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인 거죠. 소나타는 규모가 크고 소나티네는 규모가 소나타보다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나티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전시대 작곡가들이 우리 소나타나 소나티네를 작곡을 할 때는 일정한 형식의 틀을 하나 갖춰놓고 그 안에서 같이 작곡을 하자라고 고전시대의 작곡가들이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소나타나 소나티네는 항상 제시부, 발전부, 재연부 이 세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세 부분을 기본적으로 잡고 제시부 안에서는 1주제와 2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공식, 법칙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아이들에게 곡을 레퍼토아를 주실 때 소나티네나 소나타는 먼저 이런 형식을 먼저 어디가 어떤 부분이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알고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콜라우 소나티네 여기가 지금 제시부의 1주제입니다. 한번 알았고요. 그럼 2주제는 어딜까? 33마디. 그죠? 1주제와 2주제의 차이가 확연하게 들죠. 이게 2주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발전부를 보시게 되면은 조성이 바뀌게 되고요. 화성적입니다. 발전부고요. 당연히 재연부는 제시부와 똑같겠죠. 약간 틀린 부분도 있지만 처음이 똑같아요. 처음이 그죠? 이렇게 먼저 집의 형식을 한번 알아보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고전 음악 콩쿨곡, 뭐 콩쿨곡뿐만이 아니죠. 고전곡에 티칭 팁을 드리자면은 반주를 잘 보셔야 돼요. 왼손에 반주 음영들을 보시게 되면은 고전 시대에는 이 반주형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작곡가들이. 그 중에 이런 반주 음영이 있죠. 지속음을 끼고 있는 반주 음형.
이 곡에서도 있어요. 먼저 반주형부터 먼저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주형을 잘 아시고 나면은 모든 고전곡에 접목시킬 수가 있고 활용시킬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5마디 이 부분 사실 낭만에서는 이런 반주 음영 많이 쓰지를 않아요. 바로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고전 시대에 이런 지속음의 반주 음영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베토벤 소나타 비창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께서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이 지속음은 어떻게 티칭을 해야 되지? 음가의 문제입니다. 이 음가가 오는 표죠.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남아있네. 이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죠. 같이 떼요. 그래서 비창 뭐가 들리나요? 지속음이 들리죠.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여기를 같이 떼버리면 다 끊어져요.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꼭 필기하셨죠? 지속음은 항상 음가가 꼭 남아있어야 된다. 확인하는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확인, 확인, 확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곡에서도 또 고전시대에서 많이 쓰는 음영 하나가 나옵니다. 반주 음영. 19마디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연속되어진 화음연타. 이런 음영이 고전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쿵땅땅땅 쿵땅땅땅 아니면 같이 나오는 부분도 많아요. 쿵땅땅땅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속는 거예요. 어디에 속냐면 폴텐에 그럼 왼손도 크게 쳐야 되겠네.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이 제시된 폴트에 속으시면 안 되고 그냥 채워넣는다는 느낌이 있죠. 오른손만 크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절대로 왼손을 너무 크게 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런 오늘표의 올림의 음은 누르고 나면 음은 사라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트의 느낌을 더 주려고 그러면 왼손이 그냥 채우는 느낌 정도만 가면 되지 여기를 크게 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음영이 있을까요? 알베르티가 있어야 되는데 알베르티가 여기에서 뭐 이런 식도 볼 수가 있겠네요. 30마디에 도솔미솔 도솔미솔 가는 거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베이스음을 잡아주시고 나머지 세 음은 작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레슨을 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알베르티 베이스가 나왔을 때는 이 4개의 16분음표 음을 따따따따 치지 말고 따라라라로 쳐봐. 따라라라 따라라라. 그러면은 말이 틀리잖아. 따와 라라라는 글씨가 틀리지. 그러면 따는 다운, 라라라는 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라라라는 친한 친구 3명이 붙어 다니는 거야. 그냥 베이스음 놔두고 그래서 결국은 손목에 릴렉스죠. 릴렉스인데 릴렉스는 움직임이 따는 다운, 라라라는 업, 다운, 라라라 업, 다운, 따, 다운, 라라라 업, 다운, 업, 다운, 업, 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보통 아이들은 우리가 따따따따 치죠. 이렇게 반주 음영 3가지 익혀 두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뭐 쿨러뿐만 아니라 클라멘티,
그 다음에 듀세,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고전시대 작곡가들의 곡을 딱 꺼내서 보시면 이런 반주 음형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티칭을 잘 하신다면은 맥만 잡으시면 돼요. 테크닉의 맥을 딱 잡으셔서 반주 음영만 내가 가지고 가서 얘가 이런 반주 음영이 나왔을 때 그대로 접목시켜서 티칭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쿨라우의 1주제부터 보면 제가 어떻게 치냐면은 똑같은 음을 앞머리에만 힘을 줍니다. 똑같은 음까지만 이렇게 똑같은 음까지만 쿵쿵 치게 되면은 거칠어요. 저는 앞음을 약간 더 눌러서 치고 싶고요. 쳤을 때 왼손을 보십시오. 음이 솔레파죠. 그리고 두 번째 음은 솔시파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작곡가는 여기서 레가 좀 더 밝아요. 색깔이. 그리고 솔시파의 시가 조금 더 어두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썼나 봐요. 밝게 약간 빠지고 밝게 약간 빠지고 이런 것들을 아이가 잘 표현을 해낸다면 이 곡이 굉장히 연주 효과가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써주시면 얼마나 끊어져요. 그죠? 따라라라 따라라 따라라 따 라라라 따라라라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치게 되면은 소리는 거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했던 반주 음영, 고전 시대의 다양한 반주 음영 이런 부분들 있죠. 아이들이 치기가 힘들면 손목을 고정해서 치는 것보다 약간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손목을 치지 않고 그냥 통째로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가시고요. 1주제를 넘어서서 지금 시간 관계상 2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마디. 제가 너무 열심히 치려고 했나봐요. 막 미스터치 음들도 나오는데요. 이해해 주실 거죠? 자, 보시면 왼손이 지속음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보게 되면은 콘에스프레션 딱 나왔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정을 가지고. 그러나 이런 나타낸 말은 낭만 시대에 나온 거지. 이 쿨라우가 콘에스프레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뒤에 있는 후세 사람들이 붙여진 거고요. 당연히 노래해야죠. 칸타빌레로요. 그러면 뭔가 노래를 하려고 막 이렇게 이기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뭔가 노래하는 느낌을 줘야 되고 이어지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팁을 드린다면은 쳤죠. 도음에 약간 다시 새로 친다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음악을 노래하는 느낌이 훨씬 더 잘 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쳐야 되냐면은 한 프레이징이기 때문이죠. 프레이징의 공식은 작게 시작하고 작게 맞춰야 되고 타음을 하나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코레센도, 데크레센도 이렇게 돼서 노래의 느낌이 자연적으로 나는 건데 근데 아이들이 노래하려고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쉽게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러면 강조하고 싶은 음이 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조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안 되시면은 약간 손을 잠시 뗐다가 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살짝 나와 선생님과 학생만 할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리듬. 시라솔 여기가 무너질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솔, 시라솔 아니고요. 솔, 시라솔, 시라솔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리듬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시를 조금 더 강조를 해보십시오. 솔, 시라솔, 시라솔, 그죠? 저는 손을 떼지 않고 쳐요. 해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살짝 떼서 치는 것도 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연주 효과를 높이시려고 그러면 세심한 아티큘레이션이 답입니다. 얘를 똑같이 이렇게 치게 되면은 밋밋해요.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되느냐? 떼고 뒤에 음이 당김음이거든요. 강박이 바뀌는 거잖아요. 처음에 와야 될 강이 뒤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얘를 더 세심하게 표현. 이렇게 간다면 뭐 그야말로 샛별 같은 소리가 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시부의 1, 2 주제를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발전부 도움 드려야죠. 뭐가 중요할까요? 연결이죠. 레가토의 연결. 근데 이게 연결하려고 이렇게 한음을 막 이렇게 이기고 치게 되면은 연결이 되지 않고요. 그래도 끊어지는 건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방법은 비법인데요. 리듬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쳤죠. 천음을 쳤죠. 다 떼서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다는 것보다는 끊어지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되느냐? 침과 동시에 솔은 음가가 남아있어야 돼요. 미 남아있고 파 남아있고. 결론은 뭐냐면은 치자마자 밑에 음을 떼버리는 거고 위에 음은 절대로 끊어질 틈이 없는 거죠. 방법입니다. 전 그렇게 쳤거든요. 막 이렇게 막 이게 드는 건 아니지만 이걸 잘해야 발드슈타인을 잘하죠. 여기서 No 이거 팁입니다. 화음을 연결할 때는 다 모든 걸 이으려고 하지 마시고 리듬만 이어봐라. 그러면 밑에 음은 떼서 쳐봐. 그러면 연결이 그야말로 진짜 잘 되는 거죠. 자, 여기 반주명 또 나왔네요. 81마디. 나오는 부분에서 여기를 풀대라고. No. 그냥 채워주는 느낌 정도. 채우는 느낌 정도. 이 정도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89마디에 보시게 되면은 스타카토가 아분마다 있어요. 이게 과연 스타카토일까요? 아니요. 쿨라우는 다른 의미로 이렇게 스타카토를 붙여줬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 강조하고 싶은데 액센트를 붙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 스타카토는 스타카토가 아니라 강조의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쳐야 되느냐? 더 여유 있게 테누토를 할 수는 없어요. 표기를 이렇게 스타카토를 더 썼을 때 이런 것들 자 중요합니다. 그쵸? 그러고서 이 사람 쿨라우도 그러네요. 베토벤처럼 샘여림의 대조를 굉장히 많이 둬요. 모차르트, 베토벤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여기도 바로 나오네요. 어디냐면은 좀 제일 처음으로 가볼까요? 제연보 피아노 폴대 피아노 그죠? 이게 바로 고전음악의 특징입니다. 피아노는 피아노답게
폴테는 진짜 폴테답게 이렇게 베토벤의 론도와 쿨라오의 소나티를 통해서 고전곡의 콩쿠르곡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의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떠세요? 고전곡은 과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먼저 곡의 형식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론도라면은 돌고 돈다라는 뜻이 있으니 A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고, 소나티네 같으면 제15 발전부, 제음부를 먼저 아시고 잡아낸대요. 알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제15 안에서 1주제와 2주제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작곡가마다의 특징. 모차르트는 피아노와 포르테, 베토벤은 피아니시모, 포르티시모, 스포르잔도. 그 다음으로는 이런 뭐 하이든 같으면은 스타카티시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엄두에 둬야 될 거는 고전곡은 반주음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반주음형의 패턴을 익히셔야 되고 아티큘레이션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 아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몇 가지만 기본적인 맥만 잡으시고 계시면 뭐 소나티네든 소나타든 아주 되풀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지금은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레퍼토아를 많이 잡고 계셔야 앞으로 다가올 여름 콩쿨 충분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죠. 과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까요? 긍정적인 마인드 잊지 말으시고 또한 어제에 이어서 오늘 피아노 악보 펴시고 연습하시고 저도 연습하고 우리 모두 다가올 앞으로의 좋은 시간들 지금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라고 화이팅 한번 외쳐드리고 특강의 2회 특강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내실 거죠?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지선이었습니다.